코로나19 시기에 빚으로 버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아직도 대출을 갚지 못하고 3년 넘게 연체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3년 넘게 연체된 빚은 모두 없어지는 걸까요?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 빚을 갚아온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번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정책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밝힌 방향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무담보 채권이고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3년 이상 장기 연체된 빚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면 모든 빚이 자동으로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구체적인 소각 대상과 감면 수준, 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안에 세부 대상과 규모, 조정 수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즉, 지금은 정책 방향이 나온 단계이고 실제 신청은 세부안이 나온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 걸까요? 코로나 시기 많은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출은 위기를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매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한다면 재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장기 부채를 일부 정리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로나 시기 대출 규모는 얼마나 컸을까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약 358조 7천억 원 실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약 15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약 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즉, 코로나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대출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과 함께 성실 상환자에게도 별도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대금리, 대출한도 확대, 이자 감면 같은 지원입니다. 즉, 오랫동안 연체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는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도 확대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해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즉, 이번 대책은 기존 빚을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자금을 빌릴 때의 조건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서민 금융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를 6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약 3천억 원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즉, 소상공인뿐 아니라 저신용자와 청년층도 금융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을 늘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채무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대상 범위입니다. 둘째, 원금 소각이 가능한지입니다. 셋째, 이자 감면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넷째,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다섯째, 신청 방법입니다. 여섯째, 실제 시행 시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정말 재기가 필요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기준입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까지 모두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기준 때문에 빠진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번 정책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첫째, 코로나 시기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둘째,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셋째, 무담보 대출 장기 연체자입니다. 넷째,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섯째,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3년 넘게 연체 중이라면 올해 4분기에 발표될 세부안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형평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왜 연체한 사람의 빚을 줄여주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성실상환자 혜택도 실질적으로 커져야 합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우대금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 이자 감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워지면 정부가 빚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모든 장기연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정말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재기가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은 장기연체 무담보 채권을 소각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수준은 올해 4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셋째, 모든 장기연체 빚이 자동으로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대출한도 확대,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섯째, 햇살론과 미소금융 같은 정책 서민 금융도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빚을 없애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재기가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사람이 다시 사업하고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로 버티며 몇 년째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번 정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사람에게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설계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채무 조정과 성실상환자 지원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우리 생활과 경제, 정책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중요한 이슈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빚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